자,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해결하기 앞서서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을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시장은 약간 딱 뛰어 올라왔죠. 시가가 떴습니다. 1.2% 정도 이렇게 올라왔고요. 지금 코스피가 뭐 1.2, 3%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1.7%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이 이렇게 뛰어 오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서 증시가 계속해서 반응이 조금 나왔기 때문이죠. 사실 다우존스 지수가 34,500포인트가 고점이 되어 있는데요. 그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상 사실은 우리나라 지수가 더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미국의 반등이 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반등의 이유가 역시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막 솔솔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금리가 인하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증시가 더 이상 내려갈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기대감들과, 더군다나 역시나 또 뭐 기술주의 뭐 실적이 좀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시장은 기대를 하고 환호를 하고 지금 사야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걸 또 따라 붙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파월 의장은 어떤가라고 한다면 연준에서는 아직까지도 계속 보수적으로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고 그거를 제지할 사람이 없으니 증시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연준에서도 조금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사실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지수가 한 2년 동안 올라가지 않고 바닥에서 힘들게 이렇게 빌빌거렸다라고 할까요? 올라가지 않고 계속 침체되어 있고 내려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매에 조금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아왔던 것이 터져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올라가기 직전이다, 바닥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야 한다, 사놓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TV만 좀 돌리신다 하더라도 금방금방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렇게 매수에 임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고, 우리는 그런 절대 다수를 반대로 피해 다녀야 된다라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는요, 우리가 다수결이 좋은가 소수결이 좋은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 게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안 좋다고 하니까 안 좋은 게 아닐까라고 하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이를테면 뭐 2차전지가 다들 좋다고 하니까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닐까? 사놓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다수결의 원리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식은 소수결입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이기는 시장이고 다수가 지는 시장이에요. 그 말은 다수가 무엇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조금 TV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투영을 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즘은 TV만 돌리면은 다들 좋다 좋다, 그리고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컨텐츠를 본다고 하더라도 좋다 좋다, 사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보이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본다 하더라도 이제는 바닥인 것 같아, 올라가는 일만 남은 것 같아 라고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오늘 유튜브 채팅창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게, 어제 살 걸, 또는 거봐 내가 사라 했잖아, 샀으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 내가 맞췄지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 맞췄네, 저 사람 말 듣고 살걸,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올라간다고 했잖아 라고 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올라가는 게 맞았네, 진작에 살 걸 그랬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 증가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제가 주식시장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라고 했던 지금이라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살까? 지금이라도 내가 매수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포모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하는 건데, 나만 소외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행동으로 옮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죠. 뭘 나만 소외되면 어떡하지 해서 주식 계좌를 열고, 나만 소외되면 어떡하지 해서 주식을 사고, 아 내가 안 샀는데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긍정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외면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증시만 보고 내 종목만 보고 업종만 보고 업황만 보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금시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금시세가 제대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사실 모든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은 금이에요. 금은 가장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채권도 안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은 돈을 빌려줬다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채를 산다고 하더라도 2년 만기 국채를 산다고 한다면은 돈을 빌려줬다가 2년 뒤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위기가 생긴다든지 기업이 위기가 생긴다면 돈 빌려주기가 좀 꺼려지겠죠. 그러니까 아예 안전자산이다라고 하긴 힘들어요. 그런데 금은 다릅니다. 금은 그냥 사놓고 집에 금고에 넣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 시세가 움직인다라는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금값이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고점을 향해서 더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그건 개미들이 지금 금을 사고 있을까 생각한다면 개인 투자자들 여러분들 요즘에 금팔찌 하고 싶습니까? 비싸서 안 하고 싶을걸요. 금괴 사고 싶습니까? 비싸서 안 사고 싶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을 소액 투자자들이 금을 사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큰 돈이 있는 사람들 또는 은행 그리고 뭐 엄청나게 국가 기관들에서 매수를 해놓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기관들에서 움직이는 돈, 자금이 적은 돈이 아니죠. 몇 조가 이르는 그런 엄청난 돈들이 움직일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생각을 정말로 열심히 해서 정말 저명한 전문가들, 분석가들이 붙어가지고 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돈이 지금 안전자산을 원하고 있다는 것은요. 저는 지금 위험한 자산인 비트코인과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이죠. 가상화폐와 이 코스피 시장 그리고 채권의 살짝의 반등이 나오는 것은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금 수요가 지금 아직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안전자산으로의 대피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반등은 역시 단기 반등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단기 반등에 속아가지고 매수하게 되면은 매수해놓고 나는 여기서 더 떨어져도 상관없어. 떨어지든 말든 나는 일단 사야 되겠어. 내가 지금 못 견디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상관없어요. 그런 분들은 가져가셔도 되는 어떻게 보면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뭐 사실 박스권 위쪽에 사든 아래쪽에 사든 박스권을 벗어날 때까지 그냥 가져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사서 떨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 휘둘려가지고 또는 홧김에 충동적으로 매수를 했다가 떨어졌을 때 충격을 먹는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내가 괜히 샀다라는 그 후회감과 자책감 때문에 결국은 쓸데없는 손절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증시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나에게 또 쓸모없는 손절, 그러니까 안 내도 되는 손실을 만드는 그런 아주 주요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 마인드가 정말 잘 잡혀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2500포인트부터 2150포인트까지의 박스권에서 내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아무 때나 사도 상관없다. 나는 박스권의 위에 사더라도 괜찮아.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2200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사야지. 안 사면 못 배기겠어. 그리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지금 마음껏 사셔도 좋다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을 땐 박스권으로 위쪽에 가면 갈수록 매도를 해야 되고요.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그 말은 지금 결국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 수 있다고 했을 때 2200부터 2500까지 박스권을 만든다고 하면 지금 현재 2423입니다. 그러면 거의 70% 이상 올라온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매수에 임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은 저는 왜 또 엇박자로 들어가려고 하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떨어지게 되고요. 돌파를 하지 않더라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떨어지는 모양과 떨어질 때 그 분위기, 어떤 뉴스, 왜 떨어지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고 그때 사더라도 늦지 않으니까 제발 좀 선동당하지 마시고 제발 좀 충동 구매하지 마시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명절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연준에 대한 스탠스가 이야기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어떤 굳건한 뭐 지표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지표들과 함께 지수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충분히 보고해도 좋다. 일단 그런 것들을 둘째 치더라도 2500포인트까지 올라가더라도요. 결국 빠진다. 빠질 때 어떤 분위기로 빠지는지를 보고 위쪽에 사든 저점에서 사든 아니면 저걸 무너뜨렸을 때 사든 결국 사긴 살 거지만 저점에 가깝게 매수 한번 해보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휘둘리지 마시고 선동당하지 마시고 그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여러분들 귀를 닫고 여러분들 종목 매수해도 되는지 매수해도 하면 안 되는 종목인지를 판단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힘을 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판단들 하기 힘드시면 제가 한번 해드려 볼 테니까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